거꾸로 한국사 시즌2 조선 전기 민족문화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나라를 연 이래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소리, 훈민정음, 한글의 창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없다 보니까 한자와 이두를 사용했습니다. 백성들은 배우기 어려웠죠. 그런데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로 훈민정음을 만들게 됩니다. 훈민정음 창제가 전형적인 유학 군주였던 세종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말풍선으로 질문을 던져봤는데 한글을 만든다는 것이 유교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최만리와 같은 반대론자들의 그런 논리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요건 좀 더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질문으로 던져볼게요. 한글을 만든 다음에 용비어천가라든가 용룡이 나르샤 이거 있죠.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용비어천가라든가 그 다음에 월인청강지고 석보상절 이렇게 다양한 불교 관련 책들 그리고 농서, 윤리서 이런 내용들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하급관리 선발시에 훈민정음 한글을 시험 보기도 하고 그래서 평민이나 부녀자들은 주로 한글을 사용했습니다. 한자는 지배층에서는 여전히 한자를 썼고요. 그래서 말 나오는 대로 쓸 수 있는 문자라 해서 언문, 초록색 하트가 있네요. 언문으로 한글은 언문이라 불렸습니다. 그래서 언간이라고 하면 한글로 된 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문자 생활이 편리해졌고 이제 백성들도 글을 보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유교 교화에도 좀 더 쉽겠네요. 민족문화 발전에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의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됐다. 이건 문화 발전에서 일취월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베이스 아니겠나 싶습니다. 조선 초에는 편찬 사업과 인쇄술도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데요. 편찬 사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으니 나라의 정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전 역사, 고려의 역사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나라가 이제 성리학적, 유교적인 국가로 출범을 하게 되니 그러한 유교적 국가로서의 통치 규범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찬 사업과 이것을 널리 알리게 되면 이제 인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역사서로서는 왕조의 정통성 확립과 성리학적 통치 규범 정착이 목적이었는데요. 정도전 또 나옵니다. 이전의 역사를 정리하는 사람 정도전이 일찍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 뒤로도 이제 고려사 전료, 동국통감. 동국이란 말은 우리나라,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동국통감은 고조선부터 고려 시대까지의 역사를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왕이 죽으면 그 왕 시대에 있었던 역사를 정리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실록이죠. 조선에서는 실록 편찬을 하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 이제 나라가 세워졌으니 이 유교 국가에 맞는 법도 만들려고 했던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 경제문감 등의 책을 저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경제육전 그리고 경국대전이 완성됨으로써 성리학의 나라, 성리학적인 유교적인 통치 규범이 성문화됐다, 완성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교 윤리 의례서 보급에도 앞장서서 이제 불교 국가가 아니라 유교 국가가 됐으니 유교 윤리와 의례를 백성들에게도 보급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나라는 국가의 큰 행사 5가지 행사를 불교 스타일이 아니라 유교 행사에 맞게끔 진행하겠다. 이게 국조 오례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대부들은 주자가래 해서 주의 선생이 집안의 예법서로 쓴 주자가래를 따르도록 노력하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 백성들은
다른 거 몰라도 충효열 삼강만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들이 아직 글을 잘 모르니 그림으로 이걸 그려서 보여주겠다. 그게 바로 그림도자 삼강행실도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나라로부터, 국가는 국조 오래, 그 다음에 선비들은 주작 아래, 그 다음에 백성들은 삼강행실도.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6.25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있었던 나라 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와 지리서 당연히 많이 만들어지겠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우리나라의 형태가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는 세계지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자주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다양한 지리서로서 팔도, 지리지, 동국, 여지, 성남 등이 편찬되었습니다. 고려의 금속활자가 더욱더 개량돼서 활자 인쇄술도 발달했는데, 개미년에 만들어졌다 개미자, 갑인년에 다시 만들어졌다 갑인자 등의 활자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러려면 찍어낼 수 있는 금속 활자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종이도 굉장히 발달하겠죠. 우리나라는 신라 이래로 우리 민족은 그 종이 만드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이 종이였다는 거 아시죠? 인쇄술과 함께 제지술이 발달해서 종이를 생산하는 관청, 조지서, 종이를 만드는 관청까지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해볼 게 있네요. 나중에 고려 시대에는 금속활자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고 조선 초기까지도 다양한 금속활자들이 만들어졌는데, 왜 조선 중기 이후로 가면 금속활자 기술은 더욱더 발전하지 못하고 다시 목판 인쇄가 유행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도 한번 수업 시간에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과학기술의 발달. 부국강병과 민생안정, 특히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과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백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농기 같은 거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농사와 관련된 기술이 발달하려면 하늘을 잘 봐야 될 테니까 천문과학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발달해야만 합니다. 그걸 위해 노력했던 게 조선 초기의 모습이다. 기존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면서 서역과 중국의 과학기술을 수용해서 노비 출신의 과학자 장영실, 이천 등의 기술자를 발탁해 신분과 상관없이 조선 과학기술 발달을 위해 노력했다. 농업은 국왕의 권위와 연결되어 중요시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명, 천명이라고 하죠. 하늘의 명으로 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해 농사가 안 된다거나 하늘에 무슨 변개가 있다거나 그러면 하늘이 노했다. 하늘이 임금에게 뭔가 신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상이 천문관장을 역임하기도 하고 경복궁에 간이대를 설치해서 천문 관측을 하기도 하고요. 천체 관측 기구 등을 만들기도 했다. 혼이, 간이, 해시계, 물시계, 앙부일구, 자경루 등을 만들었고요. 태조 때는 천문도, 이게 뭐 고구려의 그런 천문도를 본따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천상열차 분야지도, 분야 지도를 제작해서 아예 돌에다가 새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종 때는 이제 중국의 달력을, 지금까지 중국의 달력을 받아서 중국의 시간으로 우리가 살았다라면, 하늘을 계산을 했다면, 날짜를 계산했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의 하늘을 기준으로 역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칠정산 내외편을 만들게 되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당시 자기 하늘을 기준으로 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라비아, 중국, 그리고 조선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발달된 과학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학과 무기제조기술의 발달, 의방유치, 의학 백과사전,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 향자라는 말이 나오면요, 뭐 시골 뭐 이런 의미 같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약재, 중국 약재가 아니라 우리 것. 그래서
향약 집성방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무기 만드는 기술은 뭐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왜구하고 나라초의 왜구하고 여진족의 위협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기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화약 무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고려 말에 최무선이 화약 무기를 가지고 진포대첩에서 외선들을 막 격침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이었던 최해산이 대를 이어가지고 이제 화약 무기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총통, 대포죠, 화포, 그리고 화포 등을 개발을 하고 화포 등을 개발해서 외구와의 싸움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되죠. 선생님이 작게 그려봤습니다만 화포. 그리고 세종 때 그 바퀴 달린 화차도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더 좀 세계 최초의 로켓이라고 이야기되는 거 있죠? 날아가서 그쪽 가서 터지는 거, 로켓 기술 신기전이라고 하는 화살까지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포의 성능이 더욱더 개선이 되고 뭐 비고도선이라든가 귀선, 거북선 같은 병선도 만들어져서 외국 격퇴에 큰 공을 세우게 되죠. 특히 여기 화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렇게 화살을 100개나 이렇게 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적들에게, 말을 타고 오는 적들에게 한꺼번에 화살을 날리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녹색 하트가 2개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12분 되고 하고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